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택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는 608페이지예요. 네, 608페이지. 네, 진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608페이지 펼쳐두시고 잠깐 앞을 봐주실까요? 네, 주택법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죠. 주택법은 전체적으로 7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건축법하고 출제 문항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건축법보다는 훨씬 분량이 작죠. 분량이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득점을 하기 좀 비교적 좀 쉬운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오히려 주택법이 좀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용어 정의 파트에서 많게 나오면은 7문제 중에서 2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아주 중요한데 11월, 12월 입문과정은 용어 정의 위주로 많이 진도가 나갔고요. 또 1, 2월 달에도 용어 정의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3, 4월 과정은 용어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늘 용어 정의만 하고 시험 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늦게 오신 분은 그 1, 2월 과정이나 입문 과정에 용어 정의 편을 참고로 다시 학습할지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죠. 주택 건설 파트가 있고, 그리고 공급 파트,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거죠. 네. 우리 건축급성 건축 절차 뭐죠? 건축급성 건축은 5가지가 있잖아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5가지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건축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건축급성 건축 절차는 허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하고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주택건설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자를 우리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무엇이라고 부르죠?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면은 아저씨로 부르면 안 되죠. 네, 뭐라고 하죠? 건축주, 건축주님, 건축주님. 그렇게 불러주면 아주 좋아해요. 나중에 손님에게 아저씨 하지 말고 건축주님께서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주가 아니고 뭐죠? 사업, 주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용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의 주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건설 파트에서 사업 주체 중에서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은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겁니다. 1월 달에 너무 1, 2월 과정에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시간을 좀 벌어서 시간을 좀 절약해서 나중에 공급 파트나 리모델링 파트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 2월보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공부하게 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과정. 이후에 이제 어떻게 공사 착수하고 그리고 또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받는지 그 과정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2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절차 파트에서 한 문항, 그리고 사업 주제 파트에서 한 문항.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했죠. 아파트 지었어. 아파트 지으면은 건설회사, 즉 사업 주체가 입주합니까? 입주자가 따로 있습니까? 청약 계약을 한 입주 예정자 따로 있죠. 그 입주 예정자에게 건설된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이 공급은 아파트 분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분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실소유자만 분양 신청합니까? 투기 소유가 있습니까? 투기 소유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지금 방법을 규제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들을 공급파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 분양의 시장, 주택 공급 파트를 공부할지도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했고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살다가 아파트 건축 연령이 한 40년 정도 지나서 입주하고 그러면 건물은 노후화될 수도 있고 구조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목숨 걸고 아파트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조 안전상 문제가 유발되는 노후화된 아파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배웠죠. 재건축할 수도 있죠. 재건축하고 다시 살면 돼요.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아파트 철거해버리고 새 아파트 다시 재건축해서 입주를 하면 되죠. 그래서 재건축은 어디에서 배웠죠?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 절차나 재개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되고 구조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25층, 30층 되는 아파트가 노후화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을 전부 사용해서 건축이 된 상태라면은 이제 재건축할 때 더 이상 높게 30층 아파트를 60층으로 높게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이미 허용된 용적률대로 건축이 됐다면은 더 이상 높게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이제 재건축 조합은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그 아파트는 버려야 됩니까? 리모델링 합니까?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운명은 두 가지로 갑니다. 재건축 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체,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길로 가게 되죠. 그때 재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정비법이고 리모델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건축법입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 그러면은 그 주택 건설은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건설이 돼요. 그 다음에 30세 이상 주택 건설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하고 입주가 되고 살다가 노후화되면은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재건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택 공급 이후에 리모델링,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를 출제가 자주 되잖아요. 한 5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 빈도는 낮기 때문에 최소한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민영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상환 사채 누가 발행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서 발행하는지,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주택 상환 사채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택법에서 공부하게 될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주제 중에서 등록 사업자를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09페이지 보면은 사업주체라고 해서 종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609페이지죠. 2번에 보면은 사업주체 종류가 나와 있는데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과정에서 전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공부하겠다고? 2번에 등록 사업자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책장 넘기세요. 넘기면은 여러분 교재 610페이지로 오세요. 610페이지 오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주택 건설 사업 등의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부터 이제 그 뒤에다가 무엇으로 적으면 되죠? 이를 뭐라고 하죠? 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종사를 하려면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거야. 등록을 해야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등록 사업자 그렇게 부르는데 이때 등록 사업자 누가 등록하느냐면은 살짝 적어도 괜찮아요. 교재 메모에도 개인과 민간 법인, 개인과 민간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을 직접 하시려면은 그냥 못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건설회사가 되겠죠. 건설회사, 뭐 현대건설, SK, 대우건설 등등이 전부 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민간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건설 사업자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개인과 민간법인 중에서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등록 사업자로서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조성하고 싶으면은 무엇을 등록하죠? 대지 조성 사업자,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무엇으로 하는 거죠? 등록 사업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나중에 사람 일 모른다. 여러분도 나중에 부동산 하시다가 한 10년 했는데 한 50억 정도, 100억 정도 부를 모으게 된 거죠. 저시죠? 그러면은 사람 이름 모르잖아. 여러분도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개인이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개인도 주택건설 사업을 주택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싸.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업자를 잠깐 소개했는데, 그러면은 개인과 민간법인 중에서 누가 등록해야 되지? 등록 대상. 알고 있죠? 등록 대상. 그 다음에 등록을 어디 가서 하지? 등록기관. 누가 등록할 수 없지? 결격 사유 등등을 지금부터 수험 준비를 간단히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봐. 개인과 민간법인이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택공사 등이잖아요. 등은 등록할까 안 할까?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국가,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는 국가잖아요.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주체 될 수 있는가? 국가는. 그 다음에 평택시는 국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등록 안 합니다. 안 하고 주택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토지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공사, 지방공사도 등록하지 않고 사업주체 될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은 공공사업주체에 등록합니까? 민간만 등록합니까? 민간만 이렇게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등록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보시죠. 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입니다. 등록 대상이 나와 있네요. 빨리 하셔야 돼요. 연간 동그라미, 제일 위에 세 번째죠. 연간 동그라미.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몇 호 줄 거죠?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여기까지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연간 기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연간 동그라미 네 번째 줄에 연간 동그라미 줄 거죠? 1만 제곱 이상의 대지종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종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등록하죠? 국토교통부장관. 국토부장관이 등록기관이 되는 거죠.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연간 1만 제곱 이상의 대지종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대지종사업자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다만 다음에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박사네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등록합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입니까? 비등록사업자 됩니까? 비등록사업자.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 내려오셔서 이번에 등록기준 박스를 살짝 암기하세요. 살짝. 알겠죠? 그러니까 쪽지에 적어서 암기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철저하게 안 외우면 좋게 좀 대충 외우십시오. 알겠죠? 보면은 겨우 생각날 정도로 그냥 한두 번 그렇게 연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쪽지에 적어서 외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충 한번 봅시다.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종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기술자를 확보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시려면 건축부나 기술인 1명 이상을 확보해서 기술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지종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밑에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을 확보해서 기술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 기준 살짝 암기, 철저하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대충 암기. 그 다음에 오른쪽 봐요. 611페이지 보시면은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은 등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격 사유죠. 아니, 초등학생이 미성년자잖아요. 초등학생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고 사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상식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봐요. 알겠죠? 네. 그리고 혹시 숫자가 들어가는 거 3번 정도, 5번 정도, 5번 해봐요.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말소됐어. 등록 말소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니까 2년 내에는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거 살짝 받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잘못하거나 법을 위반하면은 등록은 말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소 사유가 박스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다 외우지 말고 1번하고 5번만 외워요. 1번과 5번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말소니까 1번과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절대 말소 사유 2개만 외워요. 1번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그리고 등록했다가 등록증 대여하면은 등록이 말소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자격증 따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직접 하면 괜찮은데 자격증만 월 50 받고 빌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다 배우시죠? 네. 그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주체, 주택급성 사업주체, 주택조합을 보겠습니다. 613페이지 오시고요. 주택조합은 이것만 1시간 넘 걸려요. 1, 2월 달에 아마 주택조합만 1시간 이상을 강의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 4월 과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은 거의 100% 출제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택조합 우리 같이 한번 종합수를 복습할까요? 네,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개를 드시고요. 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죠. 주택법상 주택조합.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정비조합은 몇 개가 있죠?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2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주관경 개선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3개.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조합. 조합은 2개.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 이렇게 2개 있는 겁니다. 네, 자 주택조합 3개 불러주세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죠. 그리고 제가 11월 입문과정과 그리고 1, 2월 과정에서 이 주택조합 3개는 책 보지 않고 진짜 말해야 돼. 지역주택조합이 뭐죠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나중에 지역조합이 뭐죠? 직장조합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역입니다. 맞죠? 같은 모집지역.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모집지역이 핵심이야. 같은 모집지역. 그때 같은 모집지역. 예를 들면은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역 맞죠? 그러면은 인천시 주택조합이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에 우리 경기도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등 같은 모집지역으로 법상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충남 같은 모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모집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같은 모집지역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뭐죠? 같은 직장, 지금 마음속으로 5번째 따라갈 거. 같은 직장 근무자들,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목적이 뭐죠? 내 집 마련,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들면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잖아.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 목적이니까 보통 내 집이 있으신 분입니까? 무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가 조합이 되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같은 직장 근무자들,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역시 뭐죠?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은 두 개가 있어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살고 있는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되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설립하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주택법상 설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내 집 마련만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급받습니까? 건설합니까? 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한다는 거죠. 땅 사서, 지역주택에 땅 사서 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고 이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고 그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습니다.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을 단체로 직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설된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에서 법상 직장주택조합은 두 개가 있어요.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과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십시오.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뭐죠?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인가가 아니고 신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 주택조합 중에서 유일하게 설립 절차가 신고인 것은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신고. 너무 중요하죠. 누구에게 신고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군수장에게 설립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이 목적이고 리모델링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인가가 되죠. 역시 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설립 절차 인가예요. 재개발, 재건축조합도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게 되죠. 설립 절차는 인가예요. 주택조합도 설립 절차는 인가예요. 다 인가예요.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만 유일하게 설립 절차가 뭐죠? 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은 인가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 필요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거. 건설 목적이니까 건설 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건설 목적의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몇 %?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근데 건설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미 건설된 아파트를 공급만 받을 직장주택조합은 건설하지 않으니까 땅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일단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결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결의에
일정한 수가 동의했다는 결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의 증명서. 자, 그때 결의 증명서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동 101동, 102동, 103동 있으면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별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 맞죠? 그때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되죠. 동을 리모델링 할까? 103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결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인가 신청할 때. 그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결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의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축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하고 청축 리모델링이잖아. 그죠?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죠.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는데,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 10년 사용 검사 입주하고 10년 경과 증명서 필요합니다. 10년 경과 증명서 필요하고, 청축 리모델링은 몇 년? 15년 경과 입주하고 15년 경과하면은 청축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대수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청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 입주하고 몇 년 지나야 됩니까? 10년만 지나면 되지만, 청축 리모델링은 입주하고 몇 년? 15년 경과 후에 청축 리모델링이 가능하죠. 네, 이런 대수선 10년 경과 증명서, 청축은 15년 경과 증명서를 첨부하고 설립인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기준 완화가 결정됐다면,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 얘기인가 봤죠? 똑같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건설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하면은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죠? 몇 년? 2년. 사업계획 승인. 2년 내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2년 내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가 받은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시공사 선정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고, 리모델링 아니고 주택 건설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주택 건설 공사 끝나면은 뭘 받죠? 사용검사를 받고 이제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 이 기본적인 틀에다가 여러분이 살을 붙여서 약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을 몇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이건 원래는 이제 이 기본 틀만 5, 6을 하면 돼요. 하면은 이제 기본 틀은 갖춰졌으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살을 붙여야 되는데, 몇 가지 여러분이 여기다 좀 추가해서 좀 보셔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네, 몇 가지 체크를 해 드립니다. 614페이지 보시면은 조합원 자격이겠죠? 조합원 자격은 꼭 해야죠. 1, 6월 달에 상세하게 다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월에 오신 분은 1, 6월 강의를 꼭 좀 주택법을 들으셔야 돼요. 용어 정의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그 조합원 자격을 꼭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자, 교재 한 바의 교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요건이 몇 개 있죠? 3개. 기역, 니은, 디귿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역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니은번 해봐요. 니은번. 지역조합은 같은 모집 지역에 몇 개월 이상 줄 거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해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역에 A와 B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돼.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A에 해당하면 돼. 기역의 A. 예를 들면은 기역의 A 읽어볼까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니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니까 무주택 세대주를 말하는 거야. 무주택 세대주.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지역조별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역의 B에 해당하면 돼. 기역의 B. 자,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주택 면적, 주거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니까 유주택이잖아. 주거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주거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은 유주택자도 지역조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D것에 해당하면 돼요. 본인이나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그러면 동급니까? 지금 별걸 하고 있습니까? 서로 주민등록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 주민등록을 두고 각각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네, 본인과 배우자가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정도 복습해드리면 나머지는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같이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615페이지 오른쪽에 봐요. 3번. 조합원 수 나와 있습니까? 조합원 수. 이건 읽어드릴게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에서 몇 퍼센트?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합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되 최소 몇 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입니까? 20명 이상으로 구성함이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4번 발표해놓고 읽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읽어드리지 않아요. 다. 그 다음에 다 설명 다 드린 거예요.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 오세요. 62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봐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 나와 있습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 네.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비교 암기. 이것도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거든요. 동그라미 2번이 예외. 동그라미 1번 원칙. 동그라미 2번에 예외해서 발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읽어드리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책자를 넘깁니다. 책자를 넘겨서, 여러분 교재 626페이지 와요. 626페이지 오면은 12번. 주택조합의 해산 나와 있습니까? 주택조합의 해산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비교해서 남겨둘 것.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627페이지입니다. 13번.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미칠 것이고, 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몇 년?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봐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가 나면은 건설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나면은 5년 내에 공사 착수합니다. 몇 년 내에 착수하죠? 5년 내에 공사 착수하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검사를 주택법은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내려오세요. 627페이지 오른쪽 하단 15번.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나와 있습니까? 회계감사도, 이거는 회계감사는 그냥 두세요.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워야 될 대상이 지금 편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편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래 30분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5분이 지나쳤죠? 자, 지난주 1, 2월 달에 열심히 공부했던 등록사업자하고 사업주택조합은 복습을 해드린 거예요. 복습을 해드린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입니다. 03번.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그대로 펼쳐두시고, 책장을 넘기지 말고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이죠.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 절차가 뭐죠?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건축은 허가받고 건축해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택법상 집을 지을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건축법상 허가 대상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있다면 주택법에는 뭐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누구에게 받지? 사업계획 승인권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비교해서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권,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다 보면은 매도 청구, 주택법상 매도 청구. 지난주에 잠깐 나왔죠? 매도 청구 제도 등을 제1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그리고 매도 청구 등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죠? 5년.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은 5년 내에 착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을 보다 보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만약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자 그러면 그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근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이미 취소, 그렇게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착수신고에 관련된 사항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여기도 출제가 가끔 되기 때문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공부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준공사는 뭐죠? 사용 승인. 주택법상 준공사는 뭐죠? 사용 검사. 그래서 아파트 다 짓고 공사 끝나면은 시공이 끝나면은 사용검사, 준공사 받고 입주를 하게 되죠. 살다가 40년 지나서 그분이 노화되면은 주택법에 따라서 재건축합니까? 리모델링 합니까? 리모델링. 재건축은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받고 준공사 사용 승인 나고 재건축 하든지 리모델링 가든지 이렇게 하는 길이 보이죠 이제 대충. 네. 자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내용,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 교재로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교재 628페이지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박스안에 들어오세요. 박스안에 들어오시면은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이 뭐죠? 단독주택. 동그라미 2번이 뭐죠? 공동주택. 이 두 개가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승인 대상. 건축허가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외워야 됩니다. 앞에다가 통째 암기, 진짜 외워야 되는 것은. 이런 건 낯설면 안 돼. 알겠죠?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게요. 단독주택 몇 호?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면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무슨 법 적용받죠? 건축법.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집을 짓는 거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면은 주택법 적용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50호 봐요. 동그라미 1번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몇 호?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꼭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낯설면 시험 못 쳐요. 기업번.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피지로 분할하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30%입니까? 50%입니까? 50% 이상부터 사업계획 대상이 돼요. 이런 거 좀 길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딱 읽으십시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그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50% 이상부터 사업계획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상 한옥이죠. 한옥은 단독주택이지만 50% 이상부터 사업계획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30세 이상의 원칙이지만 다음 중 한 개 더하면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받습니다. 기억본 보세요. 다음 요건이 뭐죠? A와 B잖아.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대상이 됩니다. 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죠. 네. 예를 들면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101동, 102동 공동주택인데 101동, 102동, 103동인데 이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면 단지 안에 한 개가 있습니까? 동수가 3개입니까? 3개니까 2개 이상이잖아. 하나의 대지에 동수가 2개 이상이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형이라 그래요. 단지형. 이게 연립주택이면 뭐죠? 단지형 연립주택이 되는 거야.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이 공동주택의 다시대주택은 뭐죠? 이름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주택이니까 단지형 다시대주택으로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한 개의 대지에 동수가 한 개면은 단지형입니까? 원룸형입니까? 원룸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한 개의 대지에 동수가 101동, 102동, 2개 이상이면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단지형이라고 하는 거야. 테스형이 아니고. 그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단지형 다시대주택으로서 여기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그 나와 있네. 30세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세대별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여기 이 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폭이 몇 미터? 6미터. 6미터 이상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받으니까 이 요건에 해당하는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 단지는 50세대 미만, 49세대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에서 미축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받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건축은 중산층 거주지역이에요. 재개발은 서민층 거주지역이 많아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중산층, 서민층, 달동네 어디였습니까? 달동네였잖아. 그죠? 그러면은 달동네 중에는 대형 아파트입니까? 소규모 아파트입니까? 소규모 주택 위주로 건설되기 때문에 50세대, 49세대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쉽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완화해 준 거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구분되어 있죠? 보시고요. 예외 봅니다. 예외. 국토교토 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꼭 암기하십시오. 이거는 암기, 통째 암기. 이런 거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됩니까? 국토교토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아시죠? 국가주택공사. 330만 동그라미 하죠. 330만 제곱 이상의 줄 거죠.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 내에서 동그라미예요. 긴급한 주택 내에서 동그라미. 그 뒤에 지역 균형 개발 동그라미. 광역시 차원의 조정 동그라미. 고개 드시죠.
다음에는 네, 국토교통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치단체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같이 외워요. 1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가 죄송합니다. 국가하고 지자체가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런 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 진짜 조심해야 돼. 저도 무심코 지자체라고 하잖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여기 국가, 지자체 들어가면 안 돼요. 지방공사도 못 들어가요. 정말 조심해야 돼. 여기 발목 잡혀서 1년 더 공부하시면 전국적으로 3,800명이다. 조심해야 된다. 국가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 무조건 면적과 상관없어. 주택공사 대지 면적이나 시대수와 상관없이 국가고 주택공사는 무조건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보세요? 일정한 지역, 경기도 평택에 지금 주택이 이렇게 돼 있어. 주택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돼 있어. 초과 공급돼 있어. 평택시의 주택 공급이 초과 공급 상태라면은 평택시에는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잖아. 근데 민간건설에서는 지금부터 민간건설에서는 초과 공급인 평택시에는 민간건설에서는 아파트 건설을 못 합니다. 이게 규제를 못 하잖아요. 시장 경제에서. 그래서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초과 공급이 있는 지역이라면 주택을 공급 못하도록 이들을 통해서 수급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무조건 주택건설 시대수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한 거죠.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그럼 초과 공급 지역이라면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아파트 건설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 사업계획 승인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330만 제곱미터라고. 330만 제곱미터면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만 평 이상이잖아. 100만 평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라면은 거대한 신도시 맞죠. 그럼 여기서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 공급 시대 수는 수천 시대입니까? 수만 시대입니까? 수십만입니까? 적어도 수십만 시대잖아. 수십만 시대가 일정한 지역에 공급되면 수급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수급 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을 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 6대 광역시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이야. 이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는 특정 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역할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 여러분, 지역균형개발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지역균형개발을 할 수 있어요? 서울하고 광주, 부산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서울시가 할 수 있냐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잖아.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죠.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 광역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구를 말하는 거잖아.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한 주택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거나 광역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지역은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한 거예요. 마지막에 국가 등이 총 지분 몇 %? 50%.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를 말하는 거잖아. 밑에 보면은 기업인지 뭐 밑에 번호 붙어 있죠. 국가 지자체 쭉 나가잖아.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50%를 초과 출자한 국가 등이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급 균형 조정 대상이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는 완벽하게 좀 암기하실 것.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